안녕하세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김봉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 소개를 잠깐 드리고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그 실제 마틸다 AI 플랫폼 데모를 보면서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 자체의 컨셉은 그 누구나 쉽게 이제 이 AI,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실용성이나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개발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또 멀티 클라우드나 뭐 HPC 플랫폼처럼 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확장성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그 메가존 클라우드의 마틸다 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AI 플랫폼의 필요성,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도전 과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AI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기능들을 이제 주요 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틸다 AI 플랫폼 개발했던 저희 마틸다 랩이고요. 일단 저희 마틸다 랩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합 플랫폼 개발하는 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그리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이 대규모 컴퓨팅 작업을 위한 클러스터 전문가들도 저희가 지금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그 필드에서 고객사들을 만나보면 거의 한 단계별로는 한 네 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사는 데이터 준비 단계에 있는 고객사도 있고요. 데이터 준비라고 하면 고객사에 있던 데이터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통합한 다음에 거기에서 뭐 피처를 뽑거나 뭐 이런 분석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2단계가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는 고객들도 있고 이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어떤 모델을 실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모델 개발에 들어가는 모델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객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뭐 모델 서빙이나 엔드포인트를 통한 그 예측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프로덕션 환경에 가 있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마다 AI를 하고 싶어 하지만 거기를 가기 위한 과정들에서 요구사항이 좀 제각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팀 간의 협업 문제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구성원들이 이 서비스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 사항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모니터링이나 뭐 스케줄러, 뭐 오히려 그냥 성능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사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올 거냐. 그리고 모델 프로덕션에 있는 분들은 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자원 사용량입니다. 자원 사용량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니즈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티다 AI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뭐 모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에셋 허브라고 하는 그 학습 데이터나 그 모델 개발의 산출물을 관리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 개발 관리를 주로 하는 파트가 있겠습니다. 요 구성 자체에 뭐 모델 개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하이퍼 튜닝이나 이런 것들 쉽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델 개발 및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뭐 텐서플로우 서빙이나 뭐 토치 서버 같은 그 서빙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엔드포인트까지 뿌리는 배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배포된 모델에 대해서 그 성능 드리프트 현상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재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인티그레이션하고 또 다시 배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하단에는 전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프로비저닝이나 음,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기능들과 클러스터를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 자원 사용량이나 뭐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이제 자원 사용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다양한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AI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제 MLOps였고요. 그러니까 MLOps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 고객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고객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의 컴퓨팅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모델을 돌리려고 해도 데이터도 많아지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 자체도 엄청난 GPU를 요구하거나 엄청난 컴퓨팅 시스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필요해졌던 부분이 CMP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도 이제 AI 플랫폼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제 항목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CMP를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 베이스에 깔리는 인프라 관리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머신러닝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MLOps나 뒤에 설명드릴 에셋허브, 뭐 잡 스케줄러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엔드포인트 그 서빙을 통한 서비스 관리하는 저희 총 세 가지의 레이어를 두고 이 전체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주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마틸다에서 제공하는 MLOps와 에셋 허브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두 기능이 어떻게 보면 마틸다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Ops 자체는 이제 모델 개발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모델 전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고요. 에셋 허브는 이제 개발자분들 각자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공유하고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될 데이터셋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모델들 산출물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MLOps와 에셋 허브를 기준으로 이제 마틸다의 핵심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틸다는 그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뒤에 데모로 보시게 되겠지만 노트북 하나를 위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된 개발 환경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OS와 어떤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로 깔고 노트북을 실행시킬지 그래서 도커 이미지로 형태로 이제 개발 환경 이미지라는 게 구성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노트북이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주피터라든지 R, 뭐 VS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노트북 하나는 지금 전체 마틸다의 MLOps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다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파이프라인, 모델 서빙 뭐 이런 기능들을 이 노트북 위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셋허브에 있는 데이터도 끌어서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트북들은 각자 이제 사용자별로 어떤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정 사용자나 특정 그룹, 뭐 특정 프로젝트 멤버들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 쪽 콘솔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자원을 이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원에게만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제 비용 절감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노트북을 많이 사용도 안 하고 띄워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원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이제 MLOps 자체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노트북 사용 여부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들은 또 자동으로 회수하고 회수된 자원을 또 가용 자원이 필요한 곳에다가 다시 배치하는 이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그 컨셉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누구나 AI를 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저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UI UX 자체가 뭐 대부분 이제 카드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어떤 자원 카드, 어떤 타입의 템플릿들, 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전부 카드 형태로 해놔서 뭐 일일이 입력을 하거나 뭐 잘 모르는 내용들을 코딩하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카드형 UI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빠르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이프라인 자체 설계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걸 담당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고달프하고 이것들을 다 코드화를 시킨다 그러면 엄청난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 자체를 저희는 이제 UI UX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작업하는 것조차도 기본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들은 실제로 현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 고객사의 파이프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 템플릿을 참고해서 조금 고객사들마다 이제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템플릿들을 강화하면서 MLOps 자체의 컨텐츠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GPU 컴퓨팅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의 GPU 컴퓨팅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둘을 지금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익스페리먼트나 실험 단계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실험하다가 대규모로 뭔가를 돌려야 될 때만 클라우드의 어떤 GPU를 활용한다든지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학습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GPU를 그렇게 구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온프레미스로 GPU 구성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잠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빙 단계에서도 저희는 지금 서빙을 풀 서빙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부르는데 엔드포인트에 있는 서버까지 다 띄워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이점이 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사실 이제 보안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느 특정 위치에다가 데브옵스 통해서 이제 앱 배포할 때 뭐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저희 플랫폼 내부에서 특정 뭐 컴포넌트나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서빙과 동시에 엔드포인트를 가진 앱을 음, 띄워서 서비스를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잡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학습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습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실험들도 있을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사실은 튜닝 파라미터마다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파라미터 셋을 여러 가지를 둬서 병렬 학습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습 잡 스케줄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마틸다 플랫폼의 좀 차별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어서 저희 마틸다 레벨 최영탁님께서 실제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 시연을 통해서 예,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가전 클라우드 최영탁이고요. 먼저 이제 저희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제 저희 플랫폼을 마틸다를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요구 사항들이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의 AI 모델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많이 찾으시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모델 개발에 대해서 로컬로 작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다른 곳에서 모델을 돌릴 때 또 어떤 환경이 다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런 많은 공소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자동화된 MLOps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먼저 들어가시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뭐 자원 현황이라든가 작업 현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인프라 위에 올라가다 보니 실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확인을 가능하고 이 저희 플랫폼이 이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 현황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미리 노트북을 생성한 거에 대해서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MLOps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인 뭐 모델 서버라든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그 할당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오버헤드가 발생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모델 서빙 이런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현재 작업 리스트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잘 동작을 했는지 이런 상태까지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는 기준은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 이런 서로 이제 다른 팀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그 프로젝트 단위에 대해서 그 작업 단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공유 공간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 목록들을 생성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각각 이제 MLOps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을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이제 프로젝트 장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에 이제 공유 메모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셋이라든가 모델들을 올려놓으면은 같은 팀원들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뭐 개발을 하는 개발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노트북을 제공을 하는데요.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도커나 아나콘다 환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한 이제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합니다. 개발 환경 이미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아나콘다나 도커 통해서 저희가 뭐 컨테이너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패키지들을 설치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파이토치라든가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패키지들을 직접 검색을 해서 구성을 한 후에 커스터마이징된 이미지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개발 환경 이미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로컬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어떤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오류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개발 환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쉽게 자원 카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노트북이 생성이 되면은 이 노트북을 실제로 이제 열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한 그 분류 모델인 SVM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분류 모델이고요. 이러한 SVM을 돌렸을 때 실제 이제 이런 저희가 로컬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듯이 코드를 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돌리는 이러한 환경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실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이런 노트북 기반으로 저희가 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선택한 후에 연산 자원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저희가 병행 실험수를 사회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저희가 PPT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는 보통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습을 한번 끝내면은 파라미터를 또 수정을 하고 다시 학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여러 파드들이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 실험수 사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순차적인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최적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목표인 어큐러시를 스레시홀드 값으로 지정을 하고요. 튜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최적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99%가 도달을 해서 더 이상의 실험을 진행을 하지 않고 끝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노트북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파라미터 튜닝으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보통 이제 모델을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작업 범위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모델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모델 서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 서빙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또한 노트북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에 대한 이제 서빙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경로는 저희가 아까 노트북을 통해서 작업했던 그 공간에서 모델을 직접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 모델 서버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미리 이 서빙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 욜로 V3라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텐서플로우 서빙을 만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생성을 하면 이 예측 API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를 얻어서 저희가 모델 서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와닿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기에 이제 경고 문구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자원을 실제로 이제 할당만 받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경고 문구를 통해서 곧 회수 대상이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든 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더라도 이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사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포인트랑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연결을 해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웹을 이제 만들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웹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모델 서버 URL이라는 곳에 방금 제가 만들었던 그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 모델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실제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모델 서버를 연결을 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것이 여기가 좀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이 URL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이 욜로 VS를 통해서 만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뇌 종양을 감지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뇌 종양 감지에 대한 이 뇌 MRI 사진을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이 제출을 통하면은 여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실제 이제 모델 서버에 대해서 이런 GPU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결과 화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모델 서빙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활용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이 실제로 이제 이 통신을 통해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수 대상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걸로 표시가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을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최적의 성능의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을 실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 서빙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 공간에 대해서 쉽게 이제 AI를 사용한다라는 이제 컨셉에 맞게 이러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자동화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노드별로 구분을 지어서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이제 자동화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LOps 개발자라든가 어떤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때 많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 템플릿 같이 단순히 뭐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습하고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러한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 파이프라인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런 스케치 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좀 더 쉽게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부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면은 이러한 실험 선택이 나오고 이 대부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각 노드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 대해서 작업 진행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완료되면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자동화되는 어떤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자동화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데이터 가져온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스케줄 목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 같은 경우는 실행 간격을 본인이 직접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몇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재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이제 모델 서빙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실제 이제 여기 모델 서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종양 탐지에 대한 이제 서빙만을 올려놨는데
이 파이프라인 작업을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고 어떤 일정 뭐 95%라든가 99% 같이 내가 지정한 스레시홀드를 넘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새롭게 모델 서빙으로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반증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모델을 로드해서 바로 서브하는 것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다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 서빙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일정 어큐러시가 넘다 보니까 이 모델은 바로 이제 자동으로 서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재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델이 어떤 어큐러시 일정을 넘으면은 이 모델은 스테이징 모델, 즉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ML 플로우를 통해서 이런 주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돌리지만 하루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서 모델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AI나 이런 MLOps 플로우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제로도 이제 수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MLOps에 대해서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고요.